중대 발표가 무엇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수소앤서 대답해 주세요. 중대 발표를 진행합니다. 수소의 모든 것 바로 이곳에 모두 모았습니다. 수소 대축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래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앤서 시즌2 진행을 맡은 리포터 박소민입니다. 전국에 수소가 있는 모든 현장을 발로 뛰며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어 이곳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나왔습니다. 수소에 진심인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곳에 전부 모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 H2MIT 2023이 개최됐는데요. 올해 4회째인 H2MIT은 수소 생산, 수소 저장과 운송, 수소 활용 등 3개 부문에서 18개국 30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무려 26%나 더 커진 규모인데요. 수소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수소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H2MIT, 수소에 진심인 수소앤서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제가 직접 전시장을 둘러보며 여러분께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전시장의 외관부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떤 수소의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투어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최소연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팀의 최소연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미인이세요. 이곳 전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포스코 그룹은 이번 H2MIT에 총 6개의 그룹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ENC,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총 6개의 계열사가 저희 청정수소의 생산부터 운송과 저장, 그리고 또 활용에 이르기까지 저희 그룹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부스 함께 보실까요? 네. 저희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청정수소 생산 역량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략 국가들을 선정해서 글로벌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지도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소 생산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수소 생산 기지나 생산 과정이 굉장히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포스코는 왜 해외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수소 생산을 하거나 암모니아 생산 기지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포스코는 이제 수소 생산이 유리한 지역을 6대 전략 국가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한국도 그 6대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국내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이 풍부한 중동이라든지 북미, 말레이시아 같은 곳이 더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CCS를 활용하거나 또는 CCU 등 여러 가지 신기술을 이용해서 청정수소 생산하는 것도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대 전략 국가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 이번 전시에서는 오만에서 그린 수소,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블루 수소 생산, 호주 HBI 생산 프로젝트가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현실감 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 영상과 모형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기 위해 모형 쪽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오만에서 진행 중인 오만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오만 두쿰 지역에서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부지에 독점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만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서 5기가와트의 재생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해수 담수화 시설로 이용해서 그 수전의 플랜트를 통해서 이 재생 에너지와 바닷물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한 그린 수소를 저희는 암모니아 형태로 합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청정 암모니아를 그 2030년도부터 국내로 도입해 저희의 수소 환원 제철소, 그다음에 발전소, 그다음에 충전소 등 수소 도시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밸류체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수전해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CCS 기술을 활용한 분류수소 생산도 무척 중요합니다. 네, 분류수소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CCS를 갖다 저장할 어떤 그 해외 지중 저장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저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5년까지 광양 그리고 인천에 이런 청정 수소를 공급받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양이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광양은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 터미널 옆쪽으로 앞으로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도입한 청정 암모니아는 청정 암모니아 자체로 발전소로도 공급이 되고 여기에서 수소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수소로 전환한 다음에 또 저희 포스코의 안전한 수소 배관망을 활용해서 전남도 지역 그리고 국내의 다른 지역까지 그 청정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여온 수소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포스코 그룹이 궁극적으로 청정 수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 수소환원 제철을 완성하기 위함인데요. 수소환원 제철이라 함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연 상태의 철은 Fe2O3라고 Fe와 O가 이렇게 산소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O를 떼는 환원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석탄을 붙여서 Fe와 CO2 이렇게 환원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CO2를 배출하지 않는 어떤 그 기술을 개발을 한 것이 바로 수소 환원 제철이고요. C 대신에 H2를 넣어서 FE와 순수한 FE와 H2O 물만 나오는 그런 궁극의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겠다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유동 환원로가 저희 하이렉스의 어떤 상징적인 그 기술이고요. 저희 포스코는 이 유동 환원로 이 시범 설비를 27년도에 포항에서 시험 설비 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30년까지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앞으로 이것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050 탄소 중립 제철소를 완성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수소 환원 제철과 또 내부에 들어가는 발전용만 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인 그 수소 필요량이 약 500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그 대량의 청정 수소가 필요하고 2050년 700만 톤 수소 생산을 목표로 이렇게 전 그룹사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궁극적인 목적인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들기 위한 포스코 그룹의 밸류체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뜨거운 철강과도 같은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전시가 있는지 함께 이동해 볼까요? 네, 현대자동차 그룹 부스에 와봤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시하고 있는 수소의 미래와 그룹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대 로템 수소에너지 사업실 담당하고 있는 박훈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스가 정말 의리의리하고
뭐 트럭도 이렇게 2대나 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로템의 개요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소 연료지 전기차, 수소차만 하는 걸로 일단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 컨셉을 보시면 저희가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차 모빌리티를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와 바이오 수소를 만들어서 사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기여하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른 설명 들어보니까 빨리 정말 부스로 가서 직접 보면서 또 경험해 보고 싶은데요. 함께 가실까요? 네. 상무님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면서 설명까지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특히 밸류 체인에 대한 오늘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이제 여기서 본 기술들과 설명 직접 들은 내용들이 제가 수소 앤서를 진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만나봤던 그 기술력과 똑같거든요. 그 현대 로템의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현대 로템의 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네.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차 안인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수소,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에 관심이 있고 집중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수소 생산 기술, 저장 기술, 충전 기술 그리고 활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보시는 앞에서 보신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네. 수소를 만드는 설비가 수출기, 개질기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천연가스를 이용한 개질기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도 그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을 이용해서 되게 친환경적인 수소를 만드는 노력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 충전소를 포함한 무동식 네. 충전소, 그다음에 수소 제조식 충전소, 네. 다양한 수소 충전소를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소 트램이 저희가 만들어 온 수소 트램이 9월부터 울산에서 시증 운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맞춰서 작지만 생산, 저장, 충전, 활용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듣기에는 뭐 폐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보통은 매립을 하거나 태우던 거를 이렇게 좋은 과정을 거쳐서 밸류 체인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현대 로템의 그 기술력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에너지의 전주기의 진심인 현대자동차 그룹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부스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하나그룹의 전시장에 와봤는데요. 하나그룹의 수소 이야기를 전해주실 담당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나그룹에서 홍보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하나그룹의 부스를 간략하게 이렇게 과정을 소개해 놓은 곳인데요. 어떤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그 차별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타 기업과 다르게 저희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네.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7개 계열사가 대대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까지 다 아우르는 저희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스에 가서 각각의 그 과정이랄까요? 그 밸류 체인의 일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특징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청정 수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물을 분해하는 수전의 과정. 네, 두 수전에. 번째로는 이 또 수소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식인 암모니아를 수송하는 암모니아 수송에 관련된 것. 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수소를 100% 무탄소 전원으로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수소 발전에 관련된 것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말씀해주신 그 수전의 과정이라고 물을 분리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물이 분리가 되나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고요. 물 화학식이 H2O잖아요. 네. 그걸 전기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H2O. H와 O가 나뉘게 됩니다. 아, 네. 그 과정 한번 제가 부스에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감사합니다.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솔루션이라고 써 있는데 네. 방금 저 앞에서 담당님께서 저한테 전체적인 그 수소 생산과 발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네. 첫 번째로 생산, 그 밸류체인의 첫 번째인 하나 솔루션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솔루션의 이기섭 프로입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인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앞에서 수전의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수전의 과정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물을 나누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H2O를 H와 O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 예, 가능합니다. 수소 생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수전의 시스템은 전기를 받아서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를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오, 그 시스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알칼라인 시스템과 네. 또 PM 시스템이 있는데 네. 저희 하나솔루션은 그 외에 AEM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EM 네. 시스템은 알칼라인 시스템과 펜 시스템의 장점만을 뽑아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각각 그 알칼라인과 펜 시스템에 있어서 단점이 좀 무엇이었을까요? 예. 알칼라인 시스템은 단점보다 먼저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 네, 좋은 거부터. 대량 생산되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네. 있지만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 적은 수소의 양만 생산할 수가 네.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받아서 그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바로 만들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또 팸 수전해 같은 경우는 이 단점하고 정반대로 효율은 높고 또 네.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시스템상 부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 고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AEM 시스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장점을 다 뽑아서 네. 가격은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럼 AEM 시스템으로 약간 지갑도 살리고 우리 지구도 살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을 하나솔루션이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밸류체인에 있어서 생산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네. 그런 걸 아주 하나솔루션에서 똑똑하게 또 야무지게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해 너무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맨 처음에는 일단 하나그룹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런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인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이 한화오션인데요. 한화오션이라고 하면 정말 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수소와 그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의 하나그룹 내에서 하나오션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랑 아니면 암모니아를 선박을 통해서 이송해서 필요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 안에 그럼 암모니아가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저장되는 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온으로 저장을 하고요. 네. 지금 여기 언급된 것처럼 86K라고 해서 86,000 큐빅미터의 암모니아를 한 번에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봤던 건 수소는 그 트레일러 약간 주황색 소시지 같은 거에 운반을 하던데 여기 안에도 그렇게 암모니아를 저장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압식으로 네. 운반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저온식으로 저온 액화해서 액체 상태로 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큰 탱크 안에 액체식으로 암모니아가 저장돼서 운송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뒤에 보면 약간 잠수함 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또 보면 암모니아 연료로 공급을 받아서 추진력을 얻어서 배가 운행한다고도 해요. 그 실제로 상용되고 있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 현재 상용화돼서
다수의 선박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LH2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선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드 바이 카본 프리 퓨얼이라는 명칭의 선박은 지금 여기 보시는 하나오션 암모니아 캐리어 네. 선박으로서 이 암모니아 선박은 연료를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엔진에서 연소해서 추진하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운반하면서 그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간의 뭔가 운송 선박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친환경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운송 방식까지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연소했을 때 CO2나 메탄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연료 대비 좀 더 친환경적이어서 많은 선주들이나 선사들이 앞으로 많이 발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오션까지 제가 부스를 방문하면서 처음 밸류체인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지금 왔는데요. 이렇다면 밸류체인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을지 저와 함께 다음 부스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임팩트 담당자님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의 밸류체인 중에 첫 번째 생산 과정부터 운송을 거쳐서 비로소 이곳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송된 암모니아가 다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운송된 청정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하는 암모니아 크래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암모니아 크래킹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촉매 반응기에 넣어서 암모니아를 가열을 하면 질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고 수소를 이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청정 수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청정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하나 파워 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네. 되는데요. 임팩트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를 이제 하나 파워 시스템의 수소 혼소 터빈에 주입 및 연소하여 전기를 발전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 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초자산 위기의 노후 터빈을 수소 터빈으로 개조하여 현재 올해까지 60% 실증을 마친 상태고요. 2027년도까지 100% 수소 전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혼소를 통해서 탄소 저감을 이루는 것도 대단한데요. 100% 수소를 활용한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발전소 터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노후된 터빈의 연소기 부분만 개조를 하면 수소 터빈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생산부터 운송 그리고 수소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생에너지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청정수소를 생산 보급하는 하나그룹의 밸류체인이 돋보인 전시였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소를 활용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떨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전시에 캐나다 대사관 부스가 이렇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밖에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이 수소 관련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한데 몇 가지 질문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Absolutely, yes. 캐나다에서는 수소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in 2020, Canada released its national hydrogen strategy, which was underpinned by a Clean Fuels Fund of 1.5 billion Canadian dollars. Just last year, we released the Hydrogen Investment Tax Credit to help support hydrogen production projects as well. And each of our provinces are now coming out with their own provincial roadmaps.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수소 기업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기업의 강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I come from the Canadian Hydrogen and Fuel Cell Association. We represent approximately 200 Canadian companies and universities, 6 of which you see here at the Canada Pavilion at H2 Meet this year. Our Canadian companies comprise the entire supply chain from fuel cell stack development to hydrogen production to vehicles. 예. And yes, just so as behind me here is a stack featured by Loop Energy, one of our executive members of the CHFCA. We have Ballard Fuel Power Systems as well, and a hydrogen producer enrolled Energy GH2.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Certainly, so our association has partnered with H2 Korea, and we've committed to promoting collaboration on both business and research between Canadian and Korean companies. And our countries are obviously looking at collaboration as part of our Asia-Pacific strategy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in particular in hydrogen production. 네, 이렇게 질문 마무리됐고요. 오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aking your time and your answers. Thank you. 네,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3에서 세계 수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기술, 그리고 미래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 수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수소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